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기말고사 마치고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준비하는 학생들 참 많을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첫 번째 관문인 자기소개서가 올해 대폭 간소화가 됐습니다. 이 대교협이 세개 문항으로 공통 양식을 제시를 했고요. 추가할 자율문항 1개를 허용을 했는데요. 자율문항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그 인재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수험생들 지원대학의 특징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의 전설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수능이 어느덧 1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아마 자소서를 작성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자소서 작성할 때 학교생활기록부도 꼼꼼히 분석하시고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훌륭한 자기소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진학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자, 여름방학은 이제 성적 향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수시와 정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시면 저희 TBS 기상대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우리의 슈렉 선생님이십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정주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입니다. 수시에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생활기록부에 마지막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약점과 강점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자기소개 쓸 수 있는 것들이 한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조금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준비한 TBS 2015학년도 대학입시 정보 설명회 이번 달에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7월 20일 일요일 그리고 22일 화요일, 24일 목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래희망이 외교 관련 직업군인 고3 문과 학생입니다. 네. 외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거 있나요? 저는 그 동북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외교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잘 해볼 텐데요. 정주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정주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요즘 뭐 날씨 더운데 공부 잘 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네요. 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현재 학생부도 거의 마감이 되고 있는데 1, 2학년 때 독서 활동 기록이 부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독서 기록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학생이 저도 이제 봤더니 독서 활동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좀 꼼꼼하게 자료를 봤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독서 활동에 대해서 좀 걱정을 갖고 있는데요. 독서 활동 그 부분 비롯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 2학년 내신 평균을 봤습니다. 국어 2.74등급, 수학 1.9등급, 영어 2.56등급, 사회 2.5등급, 평균 2.36등급입니다.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가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하고요. 수학이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으로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영어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6월 성적을 보시면요. 국어가 100분위 32에 6등급, 수학이 97에 1등급, 영어 61에 4등급, 한국지리 93에 2등급, 사회문화 88에 2등급으로요. 평균 100분위 70.1이고 평균 등급이 3.25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은요. 3월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어가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이 반대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습니다. 영어는 4등급 유지를 하고요. 한국지리 3등급에서 2등급, 사회문화 4등급에서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1학년 때 학생회 봉사부 차장, 영자신문, 동아리, 배드민턴, 탁구 동아리 등 활동했고요. 2학년 때 역시 봉사부 부장, 그 다음에 민평통, 골든벨 참가했고요. 독서 토론 동아리 문집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결혼 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협력학생 등의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교회 활동 보겠습니다. 한국 스카우트연맹 평화통일 체험활동에서 참가자 대표로 소감문 발표했고요. 우수 참여 청소년상 수상을 했습니다. 경향신문 주최 글로벌 청소년 외국 포럼, 그다음에 서강대, 그다음에 공부의 신 멘토 멘티 참가했고요. 전남대 전공 알림이 캠프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상을 수상했고 전라남도 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또 1학년 때 보시면 상을 받은 수상 내역을 보겠습니다. 교내 과학 독후감 쓰기 대회 3위 했고요. 교내 영어 경시 대회 2위, 선행 부분 표창, 장애 인권 대회 은상 받았고요. 학급 폭력 예방 발표 대회 은상 등 다양한 좀 부분에서의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네. 2학년 때 보시면은 축제 학급 장기자랑 동상 탔고요. 과학 경시 대회, 그다음에 학급 수련 활동 모범상, 독후감 쓰기 동상, 그다음에 영어 경시 대회 동상을 받았습니다. 네. 3학년 때 보시면 진로 탐색 소감문, 그다음에 수학 경시 대회, 학교 스포츠 클럽 등의 1위하고 뭐 예체능이나 아니면 수학이든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상들을 타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시겠습니다. 1지망에 경희대 정치 외교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 리더십 봉사 부분에서 가고 싶어 하고요. 2지망은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3지망 광주교대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현재 인문계열 학생인데 이제 수학에서 굉장히 탁월성이 좀 돋보이는데요. 수학 교과 성적을 보면 내신이 1.9등급이고 모의고사가 1등급인 학생입니다. 인문계열 학생이 수학의 성적이 좋으면 전략을 짜기 굉장히 수월한데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은 국어가 6월에 뭐 6등급이긴 하지만 그 전 모의고사를 보면 3등급이었고 또 굉장히 어떤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본인이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충족시킨다는 걸 잘 아시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염두에 둔 전형을 함께 설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른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1학년 때 2.76등급, 그 다음에 2학기 때 2.46등급, 2학년 1학기 때 2.23등급, 2학기 1.95등급으로 성적 향상이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학생의 잠재력 평가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네. 모의고사를 보면은 수학이 아까 1등급입니다. 전에 3월에 3등급이었는데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회탐구가 2등급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통 3월에 3.5, 그 다음에 4월에 3등급으로 그 사회탐구가 계속 꾸준하게 오른다는 건 이 학생이 그 고3 때 어떤 수능 관리를 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비교과를 보시면은 뭐 학생회 전체 학생회 봉사부 차장이나 부장, 그다음에 교내 부실장, 뭐 학급 봉사부장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리더십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여수세계 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솔로몬 지역 아동센터에서 52시간 동안 중등학생 학습 지도를 했고요. 전체 117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듯이 영어 글쓰기 대회, 체육대회 등의 되게 많은 활동 등에서 상을 꾸준하게 타와 있고요. 또 평화통일 체험, 신문사 외교 포럼 대회 참석, 그다음에 대학 주최의 정치 외교 포럼 등 본인이 원하는 정치 외교학과에 관련된 활동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학과 관련된 활동이 참 많고 돋보이는 학생인데요. 지금 일진방대학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희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상승합니다. 내신 또 수학 점수 많이 오르고 있어요. 괜찮은데요. 일관성이 좀 부족합니다. 생활 기록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발목을 잡네. 국어와 영어가 좀 걱정됩니다. 네, 지금 멈췄는데요. 6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60m 지점에 멈춰 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60m라는 것은 합격 가능성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준비된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주원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요. 성적이 지금 계속 향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나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3학년 1학기 어떻게 내신 잘 받았나요? 저도 성적 향상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꾸준히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좀 아쉽네요. 예. 물론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올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1등급으로 올해 3등급에서 점차 오른다는 건 분명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어가 6등급입니다. 또 4월 5등급인데 인문계 학생이 국어를 버리고 가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수학 비중이 보통 대학 같은 경우 20%, 국어가 30%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좀 많고요. 또 영어 또한 또 4등급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이 성적이 꾸준하게 유지된다면 정시에서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비교과에서도 본인의 장점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과목별 세분 운영을 제가 봤더니 진로와 직업을 제외하면 흔히 말하는 과세라고 하죠. 과목별 세분 운영이 2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16줄로요. 제가 생활기록부를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 잘 드러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생기부에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의 특징을 좀 자세하게 기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한 건 분명히 많던데요.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캠프 참석 외에는 더 이상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포럼을 참석한 다음에 내가 이 포럼을 참석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외교 분쟁에 관한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그런 책들을 읽은 부분의 전문 지식에 대한 책들을 읽은 부분이 생활기록부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독서 기록을 봤더니 2년 동안 읽은 책들이 전문 지식이요. 외교관과 굳이 연결시키자고 하면은 대한민국 독도, 그 다음에 외교관은 국가대표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정도, 한 4개 정도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지식에 대한 확장이나 노력에 대한 확장에 대한 게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분명히 3학년 1학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봉사활동 전형으로 지금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은 중등학생, 학습 지도가 52시간밖에 되지 않고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제 3학년 때 하시면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적으시고요. 자기소개서의 어떤 의미라든가 부여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셔야 아마 지금 쓰는 전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활동은 참 많은데 이게 더 확장이 돼서 발전된 내용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들 특징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경희대학교 네온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상당히 입학사정관, 전에 말한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전형 간에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하나밖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6개의
기회 중에 뭐 두 개, 세 개 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교과 영향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이 현재 내신 내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실제로 보고 있고요.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정리를 잘 하시면 분명히 외교관 지원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부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중앙대학교 고른기회 농어촌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100%고요.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70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 없는데요. 보시다시피 인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보통 농어촌 학생제는 인원이 적죠. 지원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대학 입학 기준으로 농어촌 5년 거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근거로 지원자의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의 성장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면 면접이 돼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정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시 내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의외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로또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네. 광주교대 전라남도 교육감 추천 전형입니다. 전체 38명 뽑고요. 1단계에서 3배에서 교과 50, 학생부 종합전형 50입니다. 2단계 면접 100%를 수능 최저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교직에 대한 적성에 대한 관심도나 평가 요소가 반영되는데요. 사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시간이나 질적 내용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평가 요소의 반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특이한 점은 이 교육감 추천을 받으려면요. 임용고사 합격 후에 의무 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1단계 이후에 1단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면접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요. 1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학생이 걱정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독서 활동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독서 활동의 양적인 면은 사실은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질적인 면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치 외교학과에 관련된 책이 전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부분이 3학년 때 대해서 좀 더 많이 읽고 적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보다 질적인 면을 더 신경을 써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호성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이 보낸 입시 상담서를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교대에도 우리 학생 고려를 하고 있나 봐요. 교대 입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는데요.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교대 입시는 이제 뽑는 정원이 물론 좀 적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전 과목을 다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시라면 모든 4개 영역이 거의 다 25%씩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꽤 높게 책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교대가 크게 이제 3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부 이제 교과에 대한 성적을 좀 더 강조하는 교대가 있고, 서류와 면접을 강조하는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뭐 공주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고, 그다음에 서울교대에서는 이제 학교장 추천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와 면접을 중요하게 보는 대학으로는 대구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그다음에 진주교대, 춘천교대, 그다음에 서울교대는 역시 이제 특정 영역 집중 이수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바로 대구교대랑 부산교대, 그다음에 진주교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교대 입시 준비 사항까지 세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전형 이외에 어떤 대학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에 대한 추천 전형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시와 정시를 나눠봤는데요. 수시에서는 아까 우리 학생이 좀 원했던 경희대 고른기회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시외교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경제학과 5명입니다. 그래도 한 2명 더 많기 때문에 전형 방법은 앞에서 하고 똑같은데요. 아까 지원 자격의 요건이 합격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관을 한다고 해서 꼭 정치외교과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과보다는 좀 대학 선택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보실 게 좋을 것 같고, 모집 인원이 아까 정치외교과 3명보다 많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을수록 변수에 대한 대비를 좀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전형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정시로 가면은요, 사회과학부 72명입니다. 국어 AB, 수학 AB, 영어, 탐구 각각 25%입니다. 지원 가능 점수 100분위가 330으로요. 우리 학생 6월 280,
목표를 지금 340으로 보는데 조금 노력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년 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 서울로 학적 이동이 가능합니다. 1년에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또 대학원을 갔을 때 타 대학보다 좀 유리합니다. 커리큘럼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비중이 25%라 좀 국어가 낮은 우리 학생한테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수학이 또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어 AB이기 때문에 좀 우리 학생이 B형 선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네, 이제 고3 기말고사도 끝나고 여름방학도 다가오는데 이제 자기소개서 준비를 슬슬 준비해야 할 텐데 네. 아까 말하셨던 그 정치외교학과에 관련된 자기소개서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어필하면은 조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네. 예, 정치외교에 대한 어필을 하는데요. 대부분 캠프 참석에 대한 것들만 적혀 있는데 그 캠프를 왜 참석했는지, 그 다음에 참석 후에 동기부여에 대한 외부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생활기록부에 안 나타나져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왜 정치 외교학에 관심을 가졌는지,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모든 교회 활동들이 기록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마다 그 기준을 보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좀 학교에 입시를 오래 하신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를 한 후에 자기소개서를 기재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들어봤는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 꿈을 이루는데 조금 더 도움 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니까 뭐 독서 활동이나 자기소개서 같은 거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좀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은 다 양보다 좀 이제 질적인 면에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나 이야기를 좀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교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장점은 수학과 사회탐구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과 리더십과 정치외교 관련 활동이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중점사항은 모의고사 국어-영어 관리가 필요하고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에 수학과 영어 교과에 대한 특징과 외교관이 되려는 노력을 잘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수시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고른교육개정원, 정시 연세대문트 캠퍼스 사회과학부를 추천해드립니다. 성적 향상과 서류 관리에 힘써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지난주죠. 10일에 7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6월 모평 이후에 이제 치러진 시험인데 이 7월 모의고사 역시 입시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7월 모의고사는 신학년에 올라와서 이제 고3이 돼서 처음 치르는 3월 모의고사나 또 지난달에 6월 달에 치른 모평은 재수생들이 또 다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네.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시험인데 7월 모의고사는 좀 그렇지 않은 점에서 관심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름방학을 앞두고 7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를 탐구하고 또 분석하는 그런 모의고사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험이니까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좀 쉽게 나와서 학생들이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7월 모의고사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네. 이번 7월 모의고사를 6월 모의고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 A와 수학 A, B 그리고 영어 영역에서의 1등급 예상 컷이 6월 모평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쉬웠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어 B형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예상 등급 컷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된 가운데 특히 영어는 1등급이 100점이 커트라인이 됐을 정도로 아주 너무 쉬운 영어였는데요. 7월 모의고사에서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6월 모의평가에서 조금 어려웠던 과목들은 쉽게 출제됐고 또 쉬웠던 과목은 좀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모평이 조금 쉬웠었는데 그와 조금 반대되는 네.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의 그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게 영어잖아요. 네. 이 7월 모의고사에서는 다소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6월 모의평가 대비해서 이번 7월 모의고사의 특징이라면 영어 영역에서 좀 지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졌다는 점,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는 좀 더 높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요. 먼저 어법 문제는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는 기본 문법 사항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는 낱말 쓰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3점짜리 배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모의고사에서 난이도를 높인 고난도 문제로는 낱말 쓰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25번 문항, 그리고 문맥상 적절한 어구를 추론하는 32번과 34번 문항, 또 이어질 글의 순서를 배열하는 37번 문항, 이런 문항들이 있었고요. 7월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처럼 고난도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답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좀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6월 모평에서 유일하게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국어 B형, 이 7월 모의평가에서는 다소 좀 조정이 돼서 출제가 됐다고 하는데 국어 영역은 어땠을까요? 네, 6월 모의평가가 워낙 쉬웠다는 분석 탓에 7월 모의고사 난이도 조정으로 그나마 어려웠다는 국어 B형이 쉽게 출제되긴 했지만 그래도 쉬운 A형이라든지 어려운 B형의 기조는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수능 국어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고난도 문제 출제가 중요할 텐데요. 고난도 문제는 상당수는 문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문법에서는 중요 개념을 정리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형별로 좀 살펴보면 국어 A형의 경우에서는 음운의 변동 현상, 그리고 용언의 활용, 접사의 기능과 파생어, 그리고 시제와 피동 표현이라든지 문장의 종류와 문장의 중의성, 이런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번 그 6월 모평 때도 그랬고요. 점점 갈수록 이제 쉬운 수능에 대한 우려, 걱정이 좀 높잖아요. 쉬운 수능에 대한 대비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게 수능이 쉬워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만 틀려도 1등급과 2등급이 갈릴 수 있는 지금 난이도 조정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영어가 쉬워진다고 하기 때문에 2015학년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사실은 실수를 줄이는 이런 문제 대응력이 필요한데요. 듣기와 말하기 문제가 기존의 22문제에서 17문항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죠. 영어에서 빈칸 추론 문제. 이 부분은 7문제에서 4문제로 줄어드는 대신에 간접 쓰기 문제가 6문제 출제되는 등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수를 줄이는 훈련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연습만이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오늘 7월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수시 육회 지원 전략을 세워라. 시민의 방송 TBS가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강동구민회관. 7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구로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입시정보 설명회는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 전형 지원 전략을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정보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프로파일러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여학생인데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어요. 혹시 네. 그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심리학에 관심이 많고, 네. 평소에 TV 프로그램도 시사 프로그램들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범죄 심리에 좀 관심을 많이 둔 것 같아요. 네, 범죄 심리 쪽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받아볼 텐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공부하기 어렵지 않나요? 네, 괜찮아요. 학교가 시원한 거죠? 네. 자, 우리 학생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하셨나요? 제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 중인데, 저희 비교과 활동들을 봤을 때, 그거 준비하게 활동 내용이 부족하지는 않은지랑, 그런 활동들로 노려볼 만한 학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가장 궁금해한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해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 보면서 차근차근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전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평균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2.5등급, 수학은 3.17등급, 영어 2등급, 사회 3.07등급, 전체 평균은 2.71등급 나왔고요. 자,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살펴보면 국어는 2에서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자, 수학은 5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도 3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자, 6월 모의평가 점수에서는 국어 B형 5등급, 수학 A형 2등급, 영어 3등급, 윤리와 사상과 법과 정치는 각각 5등급 받았고요. 자, 3월과 6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지만 수학은 3에서 2등급 상승했고요. 영어 3등급 유지했고 윤리와 사상도 4에서 5등급으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네. 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내 활동으로 2학년 때 학급 인권복지부장 했고요. 자, 동아리 활동으로는 1, 2학년 2년 동안 심리학 동아리, 심지 활동했고요. 자, 방과학교는 총 2년 동안 13개 강좌 500시간 이수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을 보면 1학년 때 교내 토론대회 3등, 그 다음에 그림 마일리지상 받았고요. 자, 2학년 때는 영어 에세이 쓰기대회 3등,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 공모대회 전체 최우수상 1등 했습니다. 자, 3학년 때는 이제 봉사상으로 이제 표창장 받았고요. 자, 우리 학생 희망대학은 1지망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아주 에이스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네. 자, 2지망은 성신여대 심리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학생 전형 학생부 종합입니다. 자, 3지망은 덕성여대 심리학과 덕성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100% 전형 학생부 교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보면 6월 모평에서 그 이전과 달리 수학 영역에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이 좀 주목되는 학생인데요. 우선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학생은 일단 학생부 교과 성적이 일단 그 모의고사보다 좀 더 우수하고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서두에 밝혔듯이 이제 프로파일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공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그런 적합성이 학생부 곳곳에 좀씩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부분도 그런 대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보완할 점으로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하는 것이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학생부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학생부에 들어있지 않지만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발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자기가 얼만큼 발전했는가 이런 부분을 대학의 인재상과 그다음에 서류평가 항목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례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할 점까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1지망 대학이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아주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전공 적합성 좋아요. 지금 꿈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점검, 학생부 기록을 점검해야 됩니다.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좀 기록을 잘해야겠어요.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9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90m 지점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90m를 주신 이유와 함께 합격을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90m는 합격 가능성이 90%는 아니고요. 일단 이제 우리 학생이 그동안 학교 생활 기록부 잘 준비해 왔다라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90m 드린 거고, 일단 그 10%, 즉 그 10m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자기소개서의 몫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심리학과는 그 사회과학계열을 지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디어학과 관련과 함께 심리학과가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률을 좀 높여야겠다. 즉 자기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우리 학생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자기소개서 최근에 써본 적 있습니까? 네, 몇 항목 써봤는데 아직 완성은 못했어요. 예, 그럼 자기소개서 쓰면서 어떤 점을 좀 강조했나요? 제가 프로젝트 활동한 거를 통해서 느낀 점을 좀 강조해서 쓰려고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 최우상 받은 거요. 네. 예, 그러면 이런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또 이제 우리 학생이 워낙 그 교과 세부 능력이 1, 2학년 때 좋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도 아마 이제 수업 태도나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에 태도 임했을 텐데, 그런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대한 어떤 기록을 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그 기록들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럼 희망하는 대학들,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짚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아주대부터 한번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대학교, 이제 심리학과 아주 에이스 일반 전형이죠. 자,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심리학과에서 8명 학생 뽑습니다. 자, 역시 1단계는 뭐 일반적인 대학 전형과 똑같이 서류 100% 하고요. 이때 아주대학교는 추천서가 없습니다. 즉, 자기소개서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1단계 점수 50%와 심층 면접이 진행되는데, 이 심층 면접은 개인 면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면접관 두 분이서 이제 학생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확인하는 그런 심층 면접이 되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겠죠.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이 아주대학교의 인재상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밝혔듯이 어떤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 그러면서 남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리더십,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아마 노력한다면 좀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자, 여기는 지금 서류에 대해서 아예 노골적으로 학교에서는 교과와 비교과를 영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과가 40% 성적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비교과는 60%를 보겠다 해서 비교과에 좀 더 주안을 뒀지만, 역시 교과 성적이 유리한 우리 학생에게 그 교과에 대한 비중이 40%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교과입니다. 자, 여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몇 개 안 되는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1단계 학생부 서류고요. 자, 2단계는 심층 서류인데, 자, 1단계 서류는 학생부만 하고 2단계는 그 학생부에다가 자기소개서가 추가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역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역시 이제 한 13대 1 정도의 경률을 보였고, 여기는 뭐 면접이 없기 때문에 그 1단계와 2단계 각각 그 서류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자기소개서에 정확히 잘 반영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덕성여대 이제 덕성인재전형 학생부 종합입니다. 자, 여기는 심리학과에서 4명을 뽑고, 여기는 학생부 60%와 이제 서류 40%인데, 여기도 서류 역시 교사 추천서가 없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모든 이런 대학들은 전부 다 자기소개서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학의 인지상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자, 여기는 학교에서 이제 일단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추측컨대 한 15대 1 정도 내배가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여기 학생부 교과는 이제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사회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장점이 수학 과목이 좀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점도 약간의 약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서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 쓸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보여드릴 어떤 자료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의 어떤 앞등 아주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이제 평가 항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른 대학도 역시 유사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대학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여러 대학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총 5가의 이제 항목이 나옵니다. 일단은 거기 뭐 성실성, 이 성실성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학교 생활에 얼마나 책임감 있게 참여했느냐. 가장 책임감의 역시 척도는 출결이죠. 그 출결 부분이 우리 학생의 다 개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얼마나 참여했는가. 참여의 결과로 이제 수상 내역이 나오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창치 활동에 대한 어떤 참여도가 쭉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런 어떤 정직하고 신뢰 있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은 가장 지근거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담임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교과 선생님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나 아니면 교과 세부 능력 특성사항에 열실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학에서 보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동기와 그다음에 목표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얼만큼 자기의 다음 단계 발전으로 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공동체 의식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남을 배려했느냐. 자,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에 가장 이제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때 봉사활동은 교내 봉사활동이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내 봉사활동을 주로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에서 하는 봉사보다는 개인이 하는 봉사, 그것도 지속적으로 한 기관에 의미를 두고 하는 봉사, 이런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과의 소통 능력은 역시 인성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 의견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목표의식 보겠습니다. 정말 이 학과에 얘가 우리 학생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즉 그 전공에 대해서 지원 학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역시 학생부에 있는 진로 희망사항 비록 1학년, 2학년, 3학년이 일관되게 가지 않더라도 뭔가 발전되고 변화할 때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 상황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1학년 때 다방면에 여러 독서를 하다가 2, 3학년 때 진로가 정해지면 진로와 관련된 독서활동으로 무엇인가 좀 더 포커스가 모여지는 그런 책들이 계속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된다면 나름대로 의미를 둘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부분이 좀 더 우리 학생의 어떤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해당 교과 선생님들이 판단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역량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얼만큼 잠재적인 영향력이 있는가, 그 잠재 가능성을 볼 때 역시 이제 교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역시 관심 있는 가운데 수상 경력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좀 더 나름대로 자격증과 인증을 했는가, 그 다음에 역시 창치 활동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리더로서 또는 주체로서 뭔가 활동을 했는가, 이런 관련 활동들을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122일이 남았습니다. 고3 수험생이라는 또 입장에서는 수능을 위한 학습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 그리고 목표 등급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자, 일단 뭐 저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이제 수시에 대해서 좀 더 주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저희에게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정시보다는 수시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이 교과보다는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 작성이 가장 관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수시와 함께 정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과 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시 병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주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목표 등급을 일단 9월 모평이나 수능 목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수학과 영어 강점이었기 때문에 2등급 초반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어랑 이제 사탐 같은 경우는 3등급을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등급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추천 전형은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 중에서 저는 이제 성신여대랑 덕성여대 기본적인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를 추천하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이 물론 교과보다는 적합하지만 그래도 이제 합격 확률의 가능성은 앞서 말씀드린 덕성여대,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좀 더 유리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제가 이제 가톨릭 대학교, 여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에 기본적으로 학생부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또는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같은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도 모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고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심리학과가 있는 대학교 중에 꼭 심리학과가 아니어도 다른 학과로 노려볼 만한 경기권까지 학교가 있는지 궁금해서. 네. 네. 예, 일단은 뭐 심리학과라는 그 학과명이 있는 대학은 지금 우리 학생이 이제 처음부터 밝혔던 아주대학교, 덕성여대, 성신여대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명이 심리학과는 아니지만 심리학 전공으로 사회과학부나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계열이나 학부에 있는 대학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카톨릭대 등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받아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들어보니까.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네. 자, 남은 기간 목표 등급까지 아까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방학 기간에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전공 적합성에 맞는 활동 내용 정리를 잘 하시고 자기소개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 정시를 대비하기 위해 수능 공부도 병행해야 합니다. 목표 등급은 수학 영어는 2등급 초반, 국어와 사탐은 3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형 중에 성신여대, 덕성여대 심리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아주대 심리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하고 그 외에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심리학 전공,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서류 마무리 잘 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호성 선생님, 정주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수시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어머니와 또 서울대 공과대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어머니와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